취득가액까지 이제 그 안분 계산은 요것까지 보셨고, 이제 요 사례를 가지고 이제 여러분들이 고객분하고 상담을 할 때, 꼭 검토하시거나 하는 내용을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검토 내용을 경업금지 의무, 경쟁업종을 금지하는 의무, 그 다음에 상가 부분이 여기 포함되어 있으니까 부가세, 과세, 그 다음에 아까 권리금 받았다고 그랬죠? 영업권에 대한 과세 어떻게 하는가, 그 다음에 다가구주택이었죠? 다가구주택에 대한 세법상의 취급, 그 다음에 35억이었잖아요. 토지건물가액이. 고가주택이잖아요. 그 고가주택에 대한 세법상 어떻게 세금 계산하는가, 그 다음에 고가주택에 대한 장기보유 특별공제가 표 1, 표 2 다르다고 했잖아요. 그 규정. 그 다음에 주택의 양도소득세율이 어떻게 되는가, 그 다음에 환산취득가액을 어떤 경우에 환산취득가액이 있으면 가산세 규정이 있어요. 고가산세 규정, 이렇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경업금지 의무, 여기서부터 살펴보도록 할게요. 경업금지 의무는 세법의 내용은 아닙니다. 아까 식당 1층을 팔았잖아요. 식당 1층을 팔았잖아요. 그러면 우리 고객이 이거로, 아니 여러분들도 나중에 이거를 접할 기회가 많이 발생할 거예요. 다만 잘 모를 뿐이죠. 상법 41조를 보시면 영업양도인의 경업금지 의무라는 게 있습니다. 영업을 파는 거예요. 지금 내가 미용실을 해요. 이 미용실을 다른 사람한테 팔아먹고 권리금 받고 팔고, 그 옆에 가서 또 미용실을 차리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그거예요. 영업을 양도한 경우, 권리금 받을 때는 그 사람의 지리적인 이점, 그 거래처, 이런 것들을 해갖고 권리금을 더 받았잖아요. 영업을 양도한 경우에 약정이 없으면, 별도의 말이 없으면, 양수인은 상관없어요. 10년간 동일한 시, 군, 구와 인접 시군구에서 동종 영업을 하지 못합니다. 아무 말 안 하고 내가 식당을 팔았잖아요. 나는 동일한 청주시와 인접 시군구에서 10년 동안 식당 못 한다고요. 이게 경업금지 의무예요. 이해되나요? 이 범위 상당히 넓어요. 무지하게 넓어요. 여기에서 저기서 할 수 있어요? 안 돼요. 시군구 증평도 안 된다고. 그러니까 돈을 이탈을 해야 된다. 이게 상법의 내용이에요. 요거는 동종 영업을 하지 아니할 것을 약정한 때에는 20년을 초과하지 않은 범위 내에서 효과가 있다는 것 뿐이고요. 이 취지는 뭐냐면 아까 말했잖아요. 아니 내가 여기다가 미용실 팔고 내가 여기 가서 하면 이 사람 피해 보잖아. 그쵸? 그러면은 권리금을 안 받았어야지. 취지는 그거예요. 영업양도를 인정하기 위한 판단 기준, 이거 법률, 저 대법원 판례 내용입니다. 근데 영업의 양도 설명하지 않아도 되죠? 뭐가 영업의 양도? 권리금 받았잖아요. 그죠? 그리고, 그래서 영업 양도가 있다고 볼 수 있는지의 여부는 양수인이 유기적으로 조직화된 수익의 원천으로서의 기능적인 재산, 영업권, 권리금을 이전받아, 요거예요. 양도인이 하던 것과 같은 영업적 활동을 계속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지에 따라서 판단한다는 거예요. 즉 미용실 팔았으면 얘가 미용실을 해야 되는데 미용실을 사더니 여다가 식당을 해. 그건 상관없다고. 얘는 또 해도 되는 거예요. 근데 미용실을 팔아서 이 사람이 미용실 여기 계속 해. 그러면 너는 10년 동안 여기서 못 한다고. 10년 동안. 이러한 영업 양도의 판단 기준은 인계인수할 종업원이나 노하우, 거래처 등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소규모 자영업의 경우에도 적용됩니다. 규모하고 상관이 없어요. 규모하고.
자, 동종영업이라는 건 뭐냐? 동종영업을 할 수는 없다고 그랬잖아요. 양도된 영업과 경쟁 관계가 발생할 수 있으면 동종영업이라는 거예요. 요거는 이제 판사님께서 판단해야 되겠죠. 예를 들어서 나는 국밥집을 팔았어요. 국밥집을 팔았어요. 근데 내가 저 옆에 가서 냉면집을 해요. 동종영업이에요? 아니에요? 모르지, 나도. 모르지, 나는. 정치인의 경쟁을 할 수가 없잖아. 그러니까 경쟁 관계가 발생할 수 있는 것이 동종영업이라고. 경쟁 관계가. 그러니까 이 판단이 생각보다 민감해질 수가 있죠. 예, 그건 모르는 거예요. 판사님한테 판단 받으셔야 하고. 사례가 하나 있는데요. 이건 대법원 판례입니다. 대법원 판례예요. 사례가 뭐냐면 이 사람이 요 회사가 여기 도축장을 갖고 있었어요. 도축장. 근데 여기가 충청권에 있었어요. 중부지역. 중부지역에 도축장을 갖고 있었는데 이 판 사람은 도축장도 갖고 있고 여기서 도축하고 또 딴 데서 사기도 해서 전국에 돼지고기를 유통하던 업자예요. 도축도 하고 유통하던 업자예요. 근데 도축장을 팔았어요. 도축장을 팔았어요. 그러고 나서 이 사람은 이제 판 사람은 전국에 돼지고기 유통을 계속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도축장을 산 사람이 소송을 걸은 거예요. 파는 사람한테. 나한테 이 도축장을 팔을 때는 이 도축장 영업, 나도 여기서 돼지고기를 도축해서 이 사람도 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나와 지금 당신이 하는 전국의 돼지고기 유통업이 나와 경쟁 관계에 있다. 그래서 법원에 소송을 제기한 거예요. 저 사람 도소매하지 말라고. 이해되죠? 어땠을 것 같습니까? 판단 결과가? 졌어. 도축장 아니, 팔았어. 나는 도축장 누가 팔았어. 줬는 얘기야. 판매장에서 아니, 영업 제기한 사람 재판 제기한 사람. 판결은 이겼습니다. 영업하면 안 된다. 동종영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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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부분에 대해서는 동종영업이다 라고 대법원은 판단했어요. 그러니까 동종영업 범위가 엄청 넓죠? 엄청 넓어요. 자, 이거는 이제 전전양도라는 게 뭐냐면 여 A가 B한테 팔았어요. B가 또 C한테 팔았어요. 그러면 C는 A에 대해서 너 나랑 동종영업 하지 마 라고 주장할 수 있느냐 하는 거예요. 인나가 저렇게 동정역의 경우에도 저기 있는 거 비슷해. 맞습니다. 예. 전전양도 될 때 똑같이 영업양도면 너도 이 사람에 대해서 경업금지를 요청할 수 있다. 생각보다 넓죠? 경업금지가 생각보다 넓습니다. 이게 그 대법원 판례 내용 그대로입니다. 제가 뭐 세법 말고 뭐 다른 법을 제가 잘 알겠어요. 대법원 판례 그대로 갖다 놓은 거예요. 네. 그 다음에 또 하나 여러분들이 주의하셔야 될 게, 예를 들어서 근로계약 관계에서도 적용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TV에 가끔 보죠. 삼성전자 직원 퇴직 후 중국 업체로 가서 뭐 그렇게 하면 이제 싹 잡아들이잖아. 고용계약서에 이 경업금지 의무를 넣어서 그래요. 경업금지 의무를 넣어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근로관계에서는 뭐 제가 이제 거기까지는 잘 모르겠는데 규정하지 않으면 적용이 어려울 거예요. 근데 규정하면 똑같이 적용됩니다. 두 번째, 프랜차이즈, 예를 들어서 내가 국밥집을 해요. 근데 이제 내가 국밥 기술도 없으니까 프랜차이즈 가맹한 다음에 내가 이제 다 해놓고 한 1년 동안 내가 이제 지지고 볶고 국밥 뭐 하고 뭐 이제 한 다음에 이제 프랜차이즈 본사에 주는 돈이 아깝거든. 그래서 이제 아유 나 내가 할래요.
되냐 이거야. 프랜차이즈 계약서에 보면 요 경업금지 의무를 거의 다 넣어놓습니다. 계약서에. 그래서 프랜차이즈 나 너랑 안 해. 문 닫으면 가게 문도 닫아야 돼요. 문도 닫아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프랜차이즈를 혹시 주변에 하시는 분이 있으면 잘 판단하시라고. 한 2년씩 몰래 쉬었다가 나와서 10년이라고 그랬잖아. 10년. 언니는 몰래 하는 근데, 아니, 그건 입증 문제다. 근데 이제 요 경우는 반드시 명시해야 되기 때문에 대부분 5년으로 합니다. 계약서에 보면. 그러면, 그러니까, 요런 규정이 있으니까 잘 판단해 보시고, 요건 사례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례를 들어줘야 이게 얼마나 현실적인 문제라는 것을 이해하기 쉽잖아요. 수원지방법원 2010 가합 14646 판결이에요. 뭐냐면 피고는 2005년경 수지구 용인시 수지구 풍덕천동의 2층 상가에서 예쁜 미용실이라는 미용실을 했어요. 미용실을 했어요. 근데 여기 손님 중에 하나가 미용사 자격증을 딴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 미용실 주인이 이 미용실 사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나는 서울 가서 할 거니까 이거 사라. 그래서 원고가 임대보증금 4천만 원. 그리고 거기 이제 기자재, 권리금 명목으로 기자재 값해서 4천만 원. 그래서 도합 8천만 원을 주고 인수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영업을 한 거예요. 그런데 피고가 미용실을 판 사람이 처음에 서울에서 영업장소를 물색해보니까 이게 잘 안 되겠거든? 그래서 나중에 2010년 7월 7일 이 사건 미용실에서 800m 떨어진 곳에 풍덕천동이죠. 800m 떨어진 곳에 압구정 미용실이라고 미용실을 또 열은 거예요. 네. 뭐 차라리 간단하잖아요. 그죠? 네. 그러자 이제 원고가 미용실을 인수한 사람이 소송을 걸은 거예요. 야, 이거 경업금지 의무. 그래갖고 법원에 신청을 하니까 바로 처분금지 가처분 신청을 하니까 영업하지 마. 법원에서 판결한 거죠. 본 재판관이 판결 날 때까지 일단 너 영업하지 마라. 법률상 충분히 근거가 있다. 그러니까 피고가 아예 그냥 폐업했어요. 자기도 변호사랑 물어봤겠죠. 그러니까 이거는 무조건 집니다 하니까 이제 폐업을 했어요. 그러고서 이제 재판이 계속 간 거예요. 계속 갔더니 판사가 뭐라고 했냐면 이 사건 미용실 원고가 피고랑 똑같이 운영하고 있다. 이 사건 미용실은 15평인데 여기 피고가 권리금 명목으로 4천만 원을 줬는데 이게 단순히 기자재 값만이라고는 볼 수가 없다. 여기에는 권리금이 포함된 것이다. 그렇다면 이 단골 고객이나 이러한 것들은 중요한 수입의 원천인데 그렇다면 이 단골 고객의 확보나 이런 것들까지도 팔았다고 봐야 된다. 그 다음에 그렇다면 이 사건의 원고와 피고는 이러한 단골 고객 관계까지도 모두 팔았다. 결국 피고는 영업 양도인으로서 상법 41조에 의한 규정을 경업금지 의무를 부담한다. 따라서 양도한 날로부터 10년 동안 800m 떨어진 곳에서 영업부터 경업금지 의무를 위반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러 가지 재판을 해보니까 뭐 전국으로 확대하거나 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같고 영업금지 구역의 범위를 용인시에 한정한다. 용인시에서는 당신 미용실 하지 마라. 그 다음에 압구정 미용실, 여기 땡땡땡 이제 압구정 미용실의 영업은 폐지할 의무가 있다. 그 다음에 그럼 이제 손해배상도 입혔다. 당신이 영업함으로 인해서 손해배상도 있으니까 1,000만 원 배상해라. 이게 수원지방법원 판결입니다. 그러니까 경업금지 의무가 생각보다 무섭습니다. 근데 잘
모르죠. 우리 이런 경우 많잖아요. 뭐 이렇게 돈 얘기하는 거 보면 이제 뭐 하나 차려갖고 우리 잘 되면 팔아먹고 고역가서 또 하고 이렇게 해갖고 해야 돈 번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쵸? 근데 생각보다, 예를 들어서 내가 여기서 어떤 거를 팔고 대전 가서 하거나 서울 가서 하거나 한다면 모르지만 인접 시군구까지가 생각보다 넓습니다. 생각보다 넓어요.